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1월 무역수지 동향을 갖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이 거시경제 지표에서 이 무역수지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고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항상 체크해야 될 그런 중요 지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. 지난 1월달 수출 계열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폭망입니다. 폭망. 1월달이 설날이 끼고 있어가지고 영업 일수가 줄었다 할지라도 수출이 이렇게 급감하는 거는 좀 충격이었어요. 1월달은 확실히 뭔가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수출을 보시게 되면 지난 5월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수출 증가율이 아주 급격하게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가파르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당황될 정도예요. 그리고 지금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을 보게 되면 중국에서 31.4%나 감소를 했어요. 원래 중국과 홍콩을 묶어서 우리가 매년 약 6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보던 시장입니다. 그런데 이 시장에서 그 수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미국은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매년 한 200억 달러 정도 보는 시장이죠. 그래서 여기에 수출이 준다는 건 전기차 쪽,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하반기 때 그 전기차 미국 수출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. 그 영향을 좀 본 겁니다.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EU 쪽은 우리가 좀 그 실적이 플러스된 걸로 나오긴 하고요. 그리고 아세안도 19.8%나 줄었다는 게 뼈아플 수밖에 없죠. 일본은 우리가 매년 한 200억 달러 정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고요. 중남미 지역도 우리가 원재료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죠. 그리고 중동은 요번에 우리가 수출을 좀 늘어난 걸로 나오긴 하는데요. 근데 이 중동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 온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대규모로 보는 그런 동네입니다. CIS는 러시아 때문에 경제제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는 거고요.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각 부분별로 보면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아주 제일 크게 감소한 걸 볼 수 있죠. 이게 반도체가 DRAM 가격하고 낸드 프레시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금 잘못 팔았다가는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재고를 좀 떠안고 기존 생산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생산 자체를 줄여서 이런 감산을 통해서 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좀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대외적인 측면과 함께 공장에 대한 개비를 위해서 이제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물량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이쪽 메모리 반도체에 진입하려는 거 똑같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급락시키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 싸움의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벌써 SK 하이닉스는 좀 적자로 돌아섰죠. 그것도 아주 크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.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SK 하이닉스 타격이 더 크죠. 잘못했다가는 SK 하이닉스는 이런 식으로 적자를 한 2분기 정도 더 가면 자본잠식 빠집니다. 이게 황당하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감산도 하고 투자도 주인되는데 SK 하이닉스 때문에 좀 큰일이에요. 네. 자, 그리고 1월달 수출 증감률을 딱 봤을 때 자동차, 이 현대차하고 기아인데요. 그리고 또 푸조, 그러니까 르노죠, 르노하고 GM 이런 쪽에서 그래도 수출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늘어났다는 거고
선박. 이제 선박은 그 올해부터 해서 예전에 좀 고부가치선들, LNG선을 완공해서, 완성해서 이제 배를 넘겨주기 때문에 잔금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이 선박에서는 우리 기업들, 조선사들이 이제는 그 다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동차, 선박, 무선통신기, 이게 무선통신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우리 그 갤럭시 S23 이게 지금 이제 런칭 쇼를 하고 판매를 하려면 2월 1일 날 이제 오픈 쇼를 했는데요. 미리 이제 재고를 갖다 놔야 되죠, 거래처에. 그런 것 때문에 밀어내기 했던 실적이 잡히는 거고요. 그럼 2차 전지. 뭐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 뭐 LG 엔솔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나 그 SK온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업체다 보니까 2차 전지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종목을 찾는다면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자동차, 선박, 무선통신기기 2차 전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. 그게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. 자, 환율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. 환율이 이 작년 11월 달, 그러니까 10월 달에 가장 높았고요. 11월 달 돼서 11월 초에 이제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요. 그 중간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나서 달러가 확실히 꺾였습니다. 아주 팍 떨어졌죠. 1426원에서 1296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.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247원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 원래 그러니까 11월, 12월, 그러니까 10월, 11월 이 2달 동안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갖다 놓으면 미국에서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때나 그 뉴이어스데이 때 휴가 때 이제 선물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소비가 되는데 요번에는 환율 때문에 이 수출을 했으면 그 환차손을 볼 가능성이 크죠. 왜냐면 1,400원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대금 결제가 막판에 잔금이 들어올 때는 1,296원으로 1달러에 1,296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앉아서 한 200원 정도 손실을 보는 거죠. 그래서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아싸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출 자체를 줄였을 거라는 거죠. 이러한 부분도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별 수치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5월달 이후로 확실하게 무역 적자로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올해 1월달은 적자폭이 더 늘어났습니다. 39억 7천만 불이니까.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뭐 계속 흑자를 내주시고 있고 우리한테. 일본이 이게 무역 적자죠. 일본은 진짜로 우리가 이제 소재하고 핵심 원재재 또 소재 같은 것들을 일본에 사오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이 무역 이 규모 이거를 우리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세안이 그래도 한 400억대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원래 중국하고 홍콩 합쳐서 한 600억 달러 이렇게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던 지역입니다. 그리고 아세안이 또 420억 정도 보고 EU도 적자, 중동도 적자. 중동은 아시다시피 뭐 석유 사온 나라니까요. 우리가 매년 석유를 한 70억 아니면 한 90억 달러까지 사오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적자 난다고 하는데 요번에 그 추 부총리가 우리가 이제 1분기에 이렇게 대규모로 그 무역 수입 적자를 나타낸 게 에너지 수입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72억 달러 정도 수입했으니까 많이 수입해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에너지 비용이 작년 연초처럼 뭐 130불, 120불 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 70불대에서 우리가 그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를 사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번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죠. 그래서 추 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석유를 사오는 에너지를 수입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우리가 적자다 이거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5월달 이후로 중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 자 그리고
그 1월달 무역자를 놓고 보면 자동차, 조선, 통신장비, 2차전지 이렇게 네 군데 섹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자동차는 역시나 현대, 기아차고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또 적자가 났어요. 이게 좀 그렇죠. 그리고 자동차는 이 전기차 이쪽보다는 이 내연기관 차들이 잘 팔린 것 같습니다. 가격도 뭐 나름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쌓였으니까요. 밀어내기 수출하기 딱 좋았죠. 그리고 조선주들은 이제 배를 넘기기 때문에 완공하고 이제 배를 선주에게 넘기기 때문에 잔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후판 가격도 좀 안정화됐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, 현대미포조선 이런 조선사들이 다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, 올해. 그래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중심으로 좀 잘 보셔야 됩니다, 이번엔. 그리고 통신장비. 2022년까지도 우리가 이제 5G 통신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못된 나라들이 많아요, 전 세계적으로. 그래서 통신장비들은 올해 그 5세대 5G 통신장비 수출이 확 늘어날 겁니다. 특히 삼성전자도 수주를 많이 늘리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랑 같이 동반해서 진출하는 데가 많아질 거예요. 그리고 2차전지는 역시나 LG 엔솔이나 삼성 SDI 그리고 관련된 그 전지,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에다가 좀 관심 있고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지금 1월달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에게 진짜 큰 충격을 준 숫자입니다. 이게 12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면 예전 같았으면 1년 내내 아니 그 적자를 내야 이 정도 될 텐데 이걸 한 달에 벌써 이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는 금세 무너집니다. 그나마 또 환율 때문에 지금 4,300억 달러로 지금 그러니까 저번 달 12월 달보다는 한 6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이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. 환율에 의한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그 기업 실적을 놓고 보셔야 돼요.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 고용 문제나 또 사람들이 그 이제 소비 쪽도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한테 보는 게 최고입니다.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이 그나마도 내수보다는 수출 기업들이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찾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, 굉장히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게 종목을 찾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시장을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